베이징의 명문고등학교는 미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짊어질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졸업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한국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고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탐탁지 않은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들의 모든 상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은 곧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이름은 리위에입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료의 딸인 저는 베이징의 명문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배경을 가졌으며 저희는 늘 우리는 중국의 미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자부심은 단순한 개인의 자긍심을 넘어 거대한 국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뭉쳐 있었지요. 그런 우리에게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발표되었을 때 모두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배운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한국은 늘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고 현대에 와서도 우리의 거대한 발전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진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저는 고작 한국 따위에 가서 뭘 배운다는 거지? 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어쩌면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른 곳과 비교해서 보여주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들의 추측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의 위대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배경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한국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한국공항은 낡고 비좁을 것이고 숙소는 청결하지 못할 것이며 길거리에는 무질서와 소음이 가득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첨단 기술은 그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야.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겠지. 우리는 마치 한국을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한국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오만함 그 자체였고 그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우리가 보고 자란 대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선입견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 어떤 논리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지요. 수학여행이 다가올수록 우리 학교 학생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학부모님들조차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왜 굳이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느냐는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학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보고 돌아와야만 우리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확고한 태도에 학부모님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셨고 결국 우리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거대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이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를 잠시 떠나 보잘것없는 곳으로 향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을 향한 기대감은 단 하나도 없었고 오직 교장 선생님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오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여행의 불편함에 대해 불평하며 한국에 대한 멸시를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아무것도 배울 점이 없는 곳인데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상상은 이미 현실이 된 듯했고 우리는 그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태운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자 창밖으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낡고 초라한 도시가 아니라 마치 미래 도시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세련되고 깔끔한 건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저와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지 모두들 조용해져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첫인상이었기에 모두들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저 공항 근처만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아마 공항만 이렇게 잘 꾸며놓은 것이겠지?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우리가 가진 편견을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는 한국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대하고 웅장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뻥 뚫린 듯한 개방감, 깨끗하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듯한 자동화 시스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 제가 중국의 어느 대도시에 착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저는 속으로 되뇌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의 로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조용하고 신속하게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제가 익숙하게 보아온 중국의 혼잡한 공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어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고 동시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를 안내하는 가이드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깨끗했고 신호등을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곳곳에 정돈된 공원과 녹지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뒤떨어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중국의 어떤 대도시보다도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쯤 되자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그저 서울의 중심지일 뿐이야. 지방으로 가면 다를 거야. 겉모습만 이럴 뿐 속은 엉망일 수도 있어. 라며 서로를 위안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를 안내하는 가이드님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저희에게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고 저희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울은 베이징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이드님은 빙그레 웃으며 네, 한국 사람들은 깨끗하고 질서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죠.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개인주의적이고 무질서한 곳이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넓고 비좁은 여관을 상상했지만 저희를 맞이한 곳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호텔이었습니다. 방은 넓고 쾌적했으며 침구는 뽀송뽀송했어요. 이게 정말 수학여행 숙소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친구를 바라보았고 친구 역시 저와 똑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호텔 로비에 모여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난 아까 길거리에서 지도를 찾는데 어떤 한국인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셨어. 난 지하철을 타려는데 사람들이 먼저 양보해주는 걸 보고 놀랐어.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 우리는 각자 놀라웠던 경험들을 공유하며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친구들은 이건 그저 한국이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꾸며낸 것일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은 겉모습일 뿐 그들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큰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연출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은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흔히 가는 명소를 둘러보는 대신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서울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 베이징의 혼잡한 지하철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도 비슷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승강장 안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내리는 승객을 먼저 기다려준 뒤에 천천히 탑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는 매우 낯설었고 동시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화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눈부시지만 여전히 질서와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전에 중국의 대도시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사람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시끄럽지 않았고 모두들 자신의 식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문은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매우 간편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화장실은 매우 깨끗했고 변기 옆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 칸마다 휴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손을 씻고 나면 자동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핸드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저분한 공중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캠퍼스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과 강의실은 최첨단 시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국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가 매우 부러웠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친구에게 저들 정말 자유로워 보이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지식의 숲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책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흥미를 느껴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책에는 한국이 어떻게 폐허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구나. 저는 한국의 끈질긴 노력과 투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이 그동안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중국에 대한 자부심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제가 믿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되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통해 중국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혼란과 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 시스템의 성숙도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고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은 우리에게 기술적인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서울의 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타보고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아파트와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대도시들에서도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보아왔지만 한국의 기술은 뭔가 달랐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규모에 집중되어 있다면 한국의 기술은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택시는 단순히 운전자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혼잡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보해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실용적이고 섬세한 기술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브리핑실로 이동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스마트 도시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했고 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인 펑은 평소 기술에 관심이 많아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거대 시장을 생각하면 한국의 기술은 아직 규모 면에서 한참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펑의 질문에는 여전히 한국을 얕잡아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단순히 규모나 시장성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술은 이미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채택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펑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실을 나오면서 펑은 저에게 작은 보고서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브리핑실 한쪽 구석에 있길래 가져왔는데 한번 봐봐. 중국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 저는 호기심에 그 보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겨보다가 한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시스템, 재난 대비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국가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의 모든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꼼꼼히 읽으며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일부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사회 전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랑하는 규모의 발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전이었어요. 중국은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과 첨단 기술을 과시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 훨씬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펑과 함께 호텔방에서 그 보고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위에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은 정말 틀렸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펑은 진심으로 깨달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는 아니었나 봐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한국에서 보고 느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인구가 적고 땅이 좁으니까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능한 거야. 우리 중국은 워낙 크고 복잡해서 한국처럼 될 수 없어. 이 모든 것이 서방 세계의 지원 덕분이었을 뿐이야.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굳건히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자 그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반면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은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는 전날펑이 가져온 스마트 도시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은 오히려 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리위에, 너도 한국에 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한국에 매료된 거니? 정신 차려. 우리는 중국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이다. 한국 따위의 작은 나라에 흔들려서는 안 돼. 그들의 비난은 저를 향해 쏟아졌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중국의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식사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한국의 음식에 대해 불평하며 우리 중국의 음식은 훨씬 더 다양하고 맛있다. 한국은 먹을 것이 너무 단조로워.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맞아. 우리는 세계의 모든 문화를 포용하지만 한국은 그들만의 작은 우물 안에서만 살고 있지. 라며 문화적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한국을 여행하고 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고 모두들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위에, 너 변했어. 예전에는 우리와 생각이 같았잖아. 맞아. 교장 선생님의 말에 속아서는 안 돼. 우리는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이 최고라는 것을 믿어야 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다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에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우고 받아들일 줄 아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저를 마치 배신자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저는 혼자 앉아 있었고 친구들은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시고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리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네 선생님,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매료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들은 저를 외면합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바로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삐걱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한국의 구석구석을 더 깊이 탐험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장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서울의 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전시된 유물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국인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중국인이세요? 저는 중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조금 놀랐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은서라고 소개했고 저는 제 이름이 리위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은서와 저는 함께 박물관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역경을 겪고도 이렇게 발전하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는 끈기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은서에게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은서는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은서는 저에게 중국은 정말 멋진 나라라고 생각해요. 오랜 역사와 거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잖아요. 저는 언젠가 꼭 중국에 가서 자금성을 직접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서의 진심 어린 존경심에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폄하했지만 은서는 저의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물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서는 저에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힘은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적인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젊은이들의 열정과 끈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중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중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편견 없이 중국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리고 리위에 씨도 저처럼 편견 없이 한국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서의 말은 저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말처럼 앞으로는 어떤 나라를 보든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서와의 만남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정신적 강인함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자랑하는 오래된 역사와는 다른 역경을 극복한 현대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은서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형태로 재정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서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서라는 새로운 친구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에 가서 중국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맞았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중국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을 보며 우리 중국이 앞으로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할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몇몇 친구들은 저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의 말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리위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중국이 최고라는 사실을 주입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발전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을 통해 우리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때 교장 선생님은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수학여행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이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와 객관적인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편견과 오만함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이라는 거울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끈기와 투지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사회 시스템의 성숙도를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고백에 우리는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 최고라는 가치관에 갇혀 다른 나라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깊은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가진 편견 때문에 선생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본 것을 바탕으로 우리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진실 고백 이후 학생들 사이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편견을 반성하며 교장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장의 고백을 굴욕적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 중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이들의 반발은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서 이런 굴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중국의 자부심을 심어주기는커녕 우리에게 한국을 찬양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의 말에 동조하며 우리가 보고 온 것은 한국의 일부분일 뿐이야. 중국의 거대한 발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인데 왜 작은 나라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라며 교장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모든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본 것은 굴욕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경을 이겨내고 발전하려는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리위에, 너 정말 한국에 홀렸구나. 너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리위에가 아니야. 맞아, 넌 우리 중국의 자부심을 버렸어. 그들의 비난은 저를 향해 쏟아졌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과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부심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발전이 그저 우연한 행운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발전은 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이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점차 깨달음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말이 없던 한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나도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고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어. 인정하면 우리가 져버린 것 같았거든.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가 인정해야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는 시민 의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 나도 그래. 우리가 가진 자부심이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마침내 교장의 의도를 비난했던 친구들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리위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말이 옳았어. 우리도 이제부터는 너처럼 한국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할게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해 진정한 인정과 화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가 가진 중국의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형태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끝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함께 다녔던 친구들과 335 짝을 지어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에게 사과했던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명동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명동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친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고 의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격에 휩싸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주변에 있던 한국 시민들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급히 신고를 했고 다른 젊은 남성은 쓰러진 친구의 주머니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해주며 2차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응급구조대가 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착함과 신속한 대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거나
오히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혼잡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119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능숙한 솜씨로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침착함과 전문성이 가득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저희에게 친구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희는 친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구급대원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합니다. 서울에는 구급차가 많고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친구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지만 의사는 저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며칠 동안 입원하여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진료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저희에게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구가 사고를 당한 후 우리는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는 최첨단 장비로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친구를 간호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의료진들이 단순히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인 안정까지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는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아와 친구의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희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챙겨주었고 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인간 중심의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대형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의료진들은 바빠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병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것은 친구의 치료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치료비가 매우 비쌀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은 저희에게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외국인 환자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친절하고 투명했으며 저희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완벽한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 최고라는 명제에 갇혀 다른 나라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응급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사람을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진정한 힘은 내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어.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운이 아니야. 그들의 발전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깊은 고민과 노력의 결과야. 제 말에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굳건히 믿어왔던 중국이 최고라는 명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강대국은 겸손하게 배우고 발전하는 나라라는 새로운 명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며 느꼈던 충격과 혼란, 마지막으로 사고를 통해 깨달았던 한국의 우수성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펑에게 펑, 우리는 한국에 와서 중국의 위대함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은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펑은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리위에. 우리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본 것을 모두에게 이야기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해 성장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발걸음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불만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깨달음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는 시민의식,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한국이 잘한다는 사실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중국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깊은 성찰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중국의 발전 모델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규모와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 사회의 투명성, 그리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한국이 이룩한 내실 있는 발전을 배워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이 최고라는 오만한 생각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과 한국이 보여준 정교함이 결합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제 옆에 앉은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해. 제 말에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여행을 통해 성장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국 후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해드리고 학교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이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중국이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은서에게도 이메일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저의 내면을 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해 겸손과 배움, 그리고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귀국 후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학여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보고서라면 단순한 여행 후기나 감상을 담았겠지만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보고서에 담아냈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머리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만한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공공장소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은 중국의 발전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대도시들이 아무리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함께 발전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스마트 도시 시스템과 응급 의료 시스템을 예로 들며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시스템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중국의 위대함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장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내실 있는 성장과 인간 중심의 발전이야말로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친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숙제를 끝낸 것이 아니라 저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교장 선생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장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 보고서를 읽고 계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리위에 정말 놀라운 보고서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솔직하며 용기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의 칭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신은 한국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었군요. 저는 이 보고서를 학교 전체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특별한 과제를 하나 더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를 준비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회는 학교를 넘어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와 발표회 내용이 해외 유명 교육기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교장 선생님께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심지어 저를 한 국제 포럼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는 겁니다. 그 포럼은 미래 세대의 리더십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감히 그런 큰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리위에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용기를 내어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제포럼의 무대에 섰습니다. 수많은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만한 편견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진정한 발전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통해 편견을 깨는 용기와 배움을 향한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제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이 최고라는 명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과 한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모두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박수 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두 나라가 어떻게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한 교육 전문가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당신의 이야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극찬해 주셨습니다. 국제 포럼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저는 여러 국제 행사와 포럼에 초청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의 정부기관 자제로서의 특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은서와 꾸준히 연락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했어요. 마침내 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제 모교인 중국의 명문고등학교와 한국의 한 고등학교 간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양측 학교는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단순한 친선교류를 넘어 양국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는 미래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중국의 규모의 발전 경험을 공유했고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내실 있는 발전과 시민의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게 되었고 저는 양국 학생들의 협력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 때문에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해준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말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양국 학생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한국의 섬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배웠고 한국 학생들은 중국의 거대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협력의 중요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거대한 도시를 한국의 스마트 도시 기술과 결합하여 효율성과 규모를 동시에 갖춘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형태로 재정립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젊은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더욱 확대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리위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죠. 저는 마침내 유엔 총회 연단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중국의 위대함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의 경험은 저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강대국은 겸손하게 배우고 발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거대한 규모의 발전 뒤에 숨겨진 국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섬세한 기술과 따뜻한 시민의식을 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선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말에 청중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인간의 진정한 성장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단순히 거대한 영토나 인구, 그리고 경제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용기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객석에 앉아있는 은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서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서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은서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니야, 리위에. 너의 용기 덕분이지.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이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중국 정부 고위 관료의 딸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국기를 단 건물들이 보였고 저는 그 모든 국기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정한 우수성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진정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독백은 저의 성장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진정한 자부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감동설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